톡팟에서 들려주는 마이스토리 레터. 주식을 단지 돈을 버는 것으로 인식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식 공부를 통해 기업의 전반적인 경제 활동을 이해하고 경제를 알며 돈을 통제하고 삶의 여유 시간을 남기는 것에 목표해야 합니다. 주식 공부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쉬운 것도 스스로 어렵게 하려고 합니다. 다들 수치상의 분석에 미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올바른 기초를 쌓았을 때 가능한 것으로 훈련이 필요합니다. 2단계까지는 시간이 걸리므로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투자의 시작은 지금까지 굳어버린 자신의 사고를 투자의 사고로 전환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누군가 성공하면 그것을 따라하려고 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올바로 배우고 훈련받고 그렇게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제가 주식 공부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다른 것도 많은데 왜 굳이 주식 투자를 해야만 하는가? 두 번째, 주식에 인생을 걸 수 있느냐? 세 번째, 무엇인가 인생을 건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과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는다. 이러한 질문에 딱히 답이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관심, 돈 벌기 위해 무응답. 이런 식의 사람들은 의지가 약하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굳이 주식이 아니라 이 주식이 아니라도 된다는 사람들과 몇 번의 실패 속에 포기할 사람들은 주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이든 주식이든 실패는 흔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듣고 성장할 수 있어야 진정한 투자가가 될 것입니다. 투자를 시작하는 사람은 닥치는 대로 외우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이것은 세상의 함정입니다. 나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들이 100%의 확률로 투자를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경제학자, 수학자, 암기왕, 이들은 벌써 주식시장에서 성공해야 정상이겠죠. 그렇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투자를 할 필요가 없으니 처음부터 포기하고 참여하지 말아야 하죠. 재밌게도 이 세계에서는 많이 공부한 사람이 반드시 이기진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빨이나 타이틀, 직위, 직장, 자격증, 사는 형편 등에 현혹됩니다. 이들이 학벌, 수익, 나이 등을 주로 묻습니다. 얼마나 자신들에게 다각도로 재미있고 쉽게 가르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타이틀에 의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저는 월 99만 원 전문가 클럽을 소개해 줄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들이 그런 사람을 원하니 원하는 대로 해준다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의지할 사람을 찾고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기에 주식시장에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말이죠. 주식 투자를 통해 전부 다 성공 확률이 상승하며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지 당장 내일 부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투자 공부를 통해 돈을 지배해야지 돈에게 지배당하면 이것 자체가 실패인 것입니다. 인생을 걸고 주식 공부에 목숨 걸다시피 도전할 정도가 아니라면 훗날 정말로 한강 갈 수도 있습니다. 투자는 괴로움의 연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는 것에 만족하는 암기의 고수가 될 것인가, 실시간으로 바뀌는 재무임으로 현재와는 다른 지나간 재물을 분석할 것인가, 차트 분석의 환상에 빠져 속임수를 파악하지 못할 것인가. 공부하는 사람도 아주 많은데 왜 성공하지 못하는지,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서입니다. 인생의 성공을 기원하겠습니다. 톡팟에서 들려주는 마이스토리 레터. 사람이 만들어가는 모든 것들은 만들어 놓고 나면 분명히 공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주식 또한 공식대로만 하면 개미 투자자들이 그렇게 쉽게 망하지는 않을 텐데 문제는 공식대로 하다가 잠시 욕심이 생겨 공식을 벗어나고 그래서 손실을 보게 됩니다. 일단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세요. 인덱스 펀드는 한국의 종합주가지수, 미국의 S&P 500, 니케이 지수 등을 따라가는 펀드를 증권회사에서 만들어서 판매합니다. 거의 똑같이 움직입니다. 이것은 펀드이므로 망하지 않죠. 계속적으로 매달 같은 금액을 투자하시다가 시기적으로 고점이라는 느낌이 들 때 매도하시면 손실은 보지 않습니다. 매도 시점은 경제신문이나 뉴스 등에 나타납니다.
과열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시골 사람들을 소 팔아서 주식한다, 땅 팔아서 주식한다, 주식 관련 대출이 늘었다 등등 나오면 팔아야 되겠구나 하시면 됩니다. 여윳돈이 생기면 과감하게 투자할 시기가 옵니다. 뉴스에 경기가 바닥을 찍었다, 증권사 직원 자살 소동, 투자자 자살 소동 등 세상이 망할 것 같은 뉴스들만 가득할 때 그때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덱스 펀드는 은행 이자보다 낮고 높으면 약 10%의 수익률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공부를 좀 하셔야 합니다. 경기 흐름도 볼 줄 아셔야 하고 재무 분석도 할 줄 아셔야 하며 기업에 대해 여러 가지로 평가하고 공부하셔서 아는 기업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냥 하시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개미 투자자가 하는 대로 하시면 망하고 개미 투자자의 반대로 하세요. 모두 팔 때 사시고 모두 살 때 팔아야 합니다. 공부하시다 보면 그것을 알게 됩니다. 톡팟에서 들려주는 마이스토리 레터. 개미 투자자의 승진을 기원합니다. 투자에서 손실 없이 수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5년간 45% 손실을 보셨다면 선방하셨습니다. 투자 100%에 성공하는 비법이 궁금하시다고 하셨죠. 그 비법을 찾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5년간 본인이 투자해온 방법을 꼼꼼히 정리해서 종목 발굴은 어떻게 했는지, 매수, 매도 시점은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그것에 따른 결과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그 부분만 심각하게 고민하셔도 더 이상의 손실은 막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투자 성공의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이 점 노력하신다면 마이너스 45%의 가치는 450% 이상이 될 것입니다. 둘째, 많은 전문가의 내용을 종합해 보세요. 창조는 모방에서 시작됩니다. 고수, 전문가라는 분들을 부정하지 마세요. 그들에게 무언가 배우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본다면 어느 날 갑자기 눈이 뜨이시는 날이 옵니다. 재밌는 것이 있어요. 누구든 100%로 좋은 방법을 알려주는 전문가는 없습니다. 그러나 집중해 보시면 많은 부분들이 노출됩니다. 그것을 바로바로 잡아내야 하는 것은 본인의 능력입니다. 무조건 오르는 주식이 궁금하다 하셨죠? 무조건 오르기만 하는 주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오르기 전에 매수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위에 두 가지를 노력해 완성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제가 수년간 추구하고 노력해왔던 부분입니다. 그런 노력을 하신다면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투자가 편안해지실 겁니다. 답답함에 뭔가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가셔야 할 긴 여정에 오아시스가 되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톡팟에서 들려주는 마이스토리 레터. 안녕하세요. 투자의 성과가 안타깝네요. 그럼에도 저는 희망을 품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워런 버핏, 피터 린치, 앙드레 코스톨라니, 고레카와 긴조, 존 템플턴, 윌리엄 오닐, 조지 소로스, 표영식 등등. 다들 평범하게 시작해서 비범해진 사람들입니다. 좌절과 고통 속에서도 진념의 끈을 놓지 않고 마침내 성공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누군가가 해냈다면 나 역시도 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들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대가들조차도 투자에서 매번 100%의 승률을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실패도 하고 본전도 치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결국에 승리할 수 있는 요인에 철저한 투자 원칙을 세우고 지킨 데 있을 것입니다. 5년간 마이너스 45%의 수익이라면 분명히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제 사례 중에서 마이너스 75%까지 갔던 적은 있었지만 결과는 플러스 120%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때가 처음 수익에 눈을 뜬 때였습니다. 늘상 고민했죠. 어떤 투자 방법이 옳은 것이냐며, 어떤 투자 방법이 옳은 것이며 나에게 맞는 것은 과연 어느 것인가 하고요.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장기 투자, 스캘핑, 선물 옵션, 대가들 역시 가장 방식이 다르고 때로는 상반된 전망을 하기도 합니다. 결국 정답은 없다는 것. 남들 말로는 정답은 여러 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버티다가 제가 영감을 받은 것은 김동조 소장이 주장한 마이웨이 투자기법이었습니다. 생소하실 겁니다. 오래전 수많은 전문가들의 이론을 수없이 접해오다가 가장 눈에 띈 이론이었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주식 투자의 핵심은 수급이며 그 수급을 만들어내는 메이저들의 움직임을 파악하여 편승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점은 대가인 앙드레 코스톨라니 역시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때만 주식이 상승할 것입니다. 그 위의 이유는 없습니다. 수제 소리를 들으면서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된 사람들도 90%가 실패한다는 것이 그 반증입니다. 똑같은 현상을 보고 사람마다 생각이 틀립니다. 그것을 또 자기 것으로 만드는 데 역시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톡팟에서 들려주는 마이스토리 레터. 저는 나이 60입니다. 주식 투자 경력은 27년이죠. 그간 많은 돈을 벌어보기도 했고 또한 많은 돈을 잃어보기도 했습니다. 저와 아내는 주식과는 서로 궁합이 맞아서 서로가 자기 것은 자기가 투자하고 간섭은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주식을 하면 할수록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가지 방법을 깨달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비밀이라 다 소개는 못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단 한 가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의 경우는 돈을 벌고 잃고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저는 주식 수에만 신경을 씁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표 상속주들을 꾸준히 사서 모으고 있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내 아이들을 계속 이어서 투자하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누가 들어도 다 아는 회사의 주식을 매월 꾸준히 모으고 있습니다. 저의 계획은 우리나라 거래소와 코스닥에 좀 괜찮은 회사의 주식은 단 한 주라도 사서 모을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증자도 받고 배당금도 받고 혹시 시가라도 오르면 기분도 좋아지고 그렇게 되면 건강도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저의 경우는 아마도 배당금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절대로 하루하루 주가에 오르고 내리는 데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주식은 파도와 같은 것이므로 매 순간마다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합니다. 오르고 내리는 것을 즐길 줄 아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것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체질이시라면 주식 투자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단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경제신문도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냥 심심풀이 땅콩 정도로만 여기십시오. 언론을 이용하는 큰손들에게 개인은 절대로 이용하지 못합니다. 개인은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그들의 농간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만 되면 아마도 지금과 같은 실패는 엄청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연구에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공하셔서 가족과 늘 화목한 가운데 행복하세요. 톡팟에서 들려주는 마이스토리 레터. 장남인 저는 대학도 중퇴했고 집안에 돈이 아주 많은 것도 아니었어요. 뾰족한 수 없이 나이만 먹고 있었죠. 작년부터 저는 저에게 맞는 무엇인가를 찾아서 이리저리 알아보고 다녔습니다. 아마 주식을 안 했음 3D 프로그램 마야라는 것을 지금쯤 공부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학원 등록 전에 과감히 프로그래머를 포기한 건 이걸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정답은 그렇지 않다였어요. 저는 돈이 많은 삶을 원하지 일반 프로그램으로 어디 회사를 들어가서 월급 받는 건 싫었거든요. 누가 보면 미쳤다고 할지 모르지만 주식을 하게 된 동기는 주식으로 버는 사람은 버는데 잃는 사람은 잃기만 하는 것이 궁금해서 벌기만 하는 사람은 일반 개미들이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확신에 끌려서였습니다. 그 생각 하나만으로 3D 학원 등록 줬고 인터넷이며 책이며 채팅 사이트를 돌면서 고수를 찾아다녔어요. 인터넷에 글도 올리고 책도 사서 독학으로 아주 열심히 공부했죠. 그렇게 찾아다니던 어느 날 세이클럽이라는 채팅 사이트 시사 경제방에서 어떤 방에 굉장히 사람들이 몰려있는 것을 보고 들어가게 됐습니다. 얼마 동안 그 방에 있었는데 방장이 종목을 추천하더군요. 사람들이 그 방에 몰려있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개미들은 실력의 유무를 떠나서 누가 떠들면 콕 하고 추천하면 좋아하거든요. 추천 종목은 사지 않고 그 종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지켜봤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주식을 하시다 보면 코어세스가 10배 같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그 사람이 추천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코어세스였어요. 500의 투자금이 있다면 한 달에 5천이 되는 거죠. 그 밖에 추천 종목들도 더불어 나거나 반드시 수익이 났고, 저는 이 사람이야말로 한치 거짓없는 고수임을 알았습니다. 매일 그 방에 들어가서 안면을 두고 인사를 하고 날씨 이야기나 세상사 이야기나 이런 것들로 친해지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지금까지 그 사람에게 종목을 물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 사람에게 종목을 물어보려고 바글바글 몰리는 사람들처럼 행동하면 개미밖에 안 된다는 생각에 저는 그 사람이 그 위치에 가기까지 어떻게 했는지를 물어봤고, 이 과정이 실로 대단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 종목을 물어보는 대신 급등주를 잡는 기법이 무엇인지 늘 적극적으로 물어봤지만 처음엔 안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다가 매일같이 찾아가서 인사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차츰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은 기법들을 저에게 하나둘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배우는 사람도 많았지만 금방금방 포기하고 보이지 않는 일이 많아서 처음부터 많이 배울 수는 없었어요. 그냥 그 사람을 사부라고 부를게요. 사부는 주식을 시작해서 5년 동안 2,000개의 차트를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돌렸다고 합니다. 그 시간을 합하면 대략 10시간이고 9시에 장 시작해서 3시에 끝나니 더하기 10시간에도 오로지 하루를 주식만 파고 살았다는 이야기가 되죠. 때가 되자 사부는 저한테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 물었죠. 자신이 아무리 좋은 이 기법을 가르쳐줘도 2,000개의 종목을 매일매일 다 보지 않으면 그 기법은 자기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전 그때까지만 해도 4,000개 돌리고도 헥헥거렸죠. 매일매일 전 종목을 돌린다고 해도 1년 이하로는 큰 수익 기대하기 어렵고 일도 하지 않기 때문에 저로선 한마디로 완전 도박이었어요. 저는 일산에 살았는데 지금은 독립해서 인천 부평에서 오피스텔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집에서마저 반대하는 건 정말 힘들었고 결국 독립해서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기로 결심했죠. 다행히 그렇게 하고 싶은 전업 투자가가 되었고 2,000개의 종목을 매일매일 돌리고 있습니다. 저는 주식으로 돈 못 벌면 당장 쫓겨나는 처지에 딸랑 투자금 500에 돌아오는 방세를 주식에서 벌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일종의 절박함이고 간절함이겠죠. 지금 현재는 얼마까지 갈지는 모르나 급등주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차트를 돌리면 세력주 정도는 잡아내는 단계까지는 왔습니다. 그동안 사부한테 배운다고 온 사람 수십 명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았고 이제 사부도 저를 신뢰할 만한 위치에 와 있습니다. 어쨌든 무슨 일이든 주식이든 직장이든 많은 노력 없이는 상위 몇 퍼센트 안에 들기 힘들다는 건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확실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주식을 왜 하는지 알면 좀 더 노력하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저한테 은혜를 베푼 사람들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서입니다. 톡팟에서 들려주는 마이스토리 레터. 전업 투자란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고 봅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주식을 전적인 업으로 해서 수입을 얻어서 생활과 앞으로 미래의 저축 등을 한다는 직업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문적으로 주식 투자를 해서 수입을 얻는 전문성의 의미죠.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보았을 때 주식을 업으로 삼아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충분한 돈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돈이란 주식을 투자할 투자금에다가 몇 년간의 생활비 등도 축적해 놓아야 합니다. 집안에 그만한 돈을 대줄 수 있는 환경이라면 걱정 없겠으나 그것이 아니라면 다른 직업을 가져서 이러한 투자금을 벌어야 합니다. 여러 이견이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투자금은 3천만 원 이상, 생활비는 적어도 3년 이상의 생활비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투자 실력이 되겠죠. 적어도 3년 이상 꾸준히 3천만 원을 원금으로 기준했을 때 100% 이상의 수익은 꾸준히 올릴 수 있으면 전업 투자자로서 실력은 어느 정도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3년 이상의 내공을 쌓은 분들도 언제든 나가떨어질 수 있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무엇보다 주식 투자 자체를 좋아하고 즐길 수 있어야 진정한 투자자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그다지 직업으로선 99% 반대하고 싶은 세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생존 확률도 적고 생존하신 분들도 경제적으로는 좋을지 모르겠으나 기타 다른 면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이죠. 권장하고 싶은 것은 우선 주식은 말고 다른 돈벌이 능력을 집안이 부자가 아닌 한 반드시 갖추시길 바라고요. 주식 공부는 부가적으로 하면서 투자를 하는 것이 그나마 가장 현실적이고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합니다. 부족한 저도 직장 다니면서 하고 있고 저보다 뛰어난 실력을 가진 분들도 정상적으로 투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전업보다는 전업도 있습니다만 투자를 겸업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현명한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톡팟에서 들려주는 마이스토리 레터.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일시적인 성공이 아니라 항구적인 성공입니다. 미국에서 1920년대 경제 대공황이 일어났을 때 대부분의 기업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재벌이라고 불리던 사람 중 죽을 때까지 그 자리를 유지한 사람은 서너 명에 불과합니다. 추세매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제시 리버무어는 15세 때 단돈 $5를 가지고 가출해 아르바이트를 해서 벌은 돈으로 주식 매매를 시작해 현재 원화로 환산한다면 수조 원에 이르는 돈을 벌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도 말년에 파산하다시피 하고 64세 권총으로 자살함으로써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대체 우리는 왜 돈을 벌기를 바라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것이 변함없고 항상 되는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돈이 없다면 그건 너무 비참한 상황에 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벌었다는 것은 인생의 수많은 일 중에 한 가지의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 한 가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무섭도록. 여기 그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아는 것만 하면 됩니다. 사실 이것은 세상살이에서도 통용되는 진리입니다.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아는 것만 하십시오. 무언가 불확실할 때는 지켜만 보다가 확신이 있었을 때 그때 진입하세요. 그러나 그 진입이 잘못되었다면 잘못을 인정하고 즉시 물러나세요. 옛날 어느 왕국에 사냥을 무척이나 좋아하는 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신하들과 사냥을 나갈 때마다 이 왕은 언제나 불만이 있었지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왕이 꼭 잡고 싶어하는 욕심나는 사냥감을 멍청한 신하들이 자주 놓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신하들도 꽤나 능숙한 솜씨를 가지고 있었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이 왕은 솜씨가 제일 좋은 사냥꾼을 찾기로 하고 방을 붙이자 전국에 실력 있는 포수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몇 번의 실력을 테스트한 후에 최종적으로 선정된 사냥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백전불패의 백발백중이라는 이름을 가진 어느 시골의 포수였죠. 왕은 백발백중이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같이 사냥을 떠났습니다. 사냥에 실력 있는 신하와 백발백중에게 똑같이 화살 10개를 주면서 사냥감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 큰 사슴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신하들은 하나같이 사슴을 잡으려는 욕심에 화살을 쏘면서 사슴을 뒤쫓기 시작했죠. 그런데 백발백중은 화살도 뽑지 않고 어디론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잠시 후 사슴을 뒤쫓던 신하들이 하나 둘씩 나타났지만 화살통은 비어 있었는데 모두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실망한 왕은 백발백중이 궁금해졌죠. 얼마 후 저쪽에서 큰 사슴을 어깨에 메고 걸어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불패의 신화 백발백중이었습니다. 왕이 얼른 백발백중의 화살통을 살펴봤더니 9개의 화살이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신기하게 생각한 왕이 백발백중에게 사슴을 잡는 비결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백전불패의 백발백중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백발백중을 시키는 데는 두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첫째는 백보 안에 있는 사냥감은 틀림없이 명중시킵니다. 그러자 왕은 그 정도는 여기 모인 신하뿐만 아니라 나도 쏘아 맞출 수 있다. 별것 아니군. 나머지 한 가지는 무엇이더냐? 두 번째는 백보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절대 화살을 쏘는 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백발백중을 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기술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에 100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시작해 연 100% 수익을 올린다면, 그리고 그것을 복리로 할 수 있다면 7년 후에는 128배인 1억 2,800만 원이 듭니다. 역시 복리로 다시 그 돈으로 연 100%씩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 7년 후에는 100억을 넘게 됩니다. 100만 원으로 연 100%씩 수익을 올린다고 했을 때 14년 후에는 100억대의 재산을 가지게 됩니다. 연 100%라면 월 8%의 수익을 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월 8%의 수익은 차트를 조금만 알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대체 무엇이 문제라서 우리는 100억대의 재산가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문제는 바로 백발백중, 즉 100% 자신 있는 것이 아닌데도 여기저기 찝쩍거리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할까요? 핵심을 보아야 하고 핵심을 이해해야 하며 공부하고 이해한 반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아주 간단한 이론이면서 절대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이것을 이루어내는가 아닌가는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뛰어드십시오. 톡팟에서 들려주는 마이스토리 레터. 개미 투자자가 증권시장에 들어와 성공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제가 증권사에서 근무한 경험을 두고 말씀을 드리자면 대부분의 주식 투자자들이라고 하면 약 70% 정도는 장이 무척 흔들리거나 불안정할 때는 거의 대부분 손해를 보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비관적인 이야기지만 주식담보대출에 대출을 거듭한 한 중년 여성분이 자살한 것도 본 적이 있고 180도로 넘어가 주식 투자로 몇십억대의 재산을 불린 성공한 30대 후반의 투자자도 봤습니다. 물론 그건 분명 운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글쎄요, 정말 운만일까요? 노력이 뒤따르기도 하겠죠. 하지만 노력을 한다고 해서 주식에서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노력도 하고 운도 따라야 성공할 수 있는 게 주식이고 무엇보다 목돈이 있어야 돈을 불리기 쉽습니다. 또한 빠른 정보를 얻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성공 노하우겠죠. 하지만 증권사에서는 정보가 넘치고 넘친답니다. 그 넘치는 정보들 중 어느 것이 정말 알짜배기 정보인지 가려낼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나셨다면 주식 투자를 전업으로 하는 거야 시군죽 먹히겠지만, 정말 운도 따르고 목돈도 있고 빠른 정보도 있다 치더라도 어느 타이밍에 주식을 파느냐, 그 선택이 모든 걸 좌우할 수도 있죠. 매일 상한가 치는 종목을 가지고 있었다가 더 오르겠지 하고 가지고 있는 게 사람 마음이고, 조금 떨어지고 나서도 계속 지켜보자 그러다가 매도 타이밍을 놓쳐서 결국에 깡통 차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한 예로 연일 상한가를 치는 종목을 8천만 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굉장히 싸게 샀죠. 이유를 알고 보니 그 사람은 회사 직원이더군요. 아무튼 그 종목은 조금 과장되게 홍보가 되고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무지 오랫동안 올랐었죠. 8천만 원이 10억이 넘는 돈이 되었죠. 그러면 안 되지만 전 그 사람이 언제쯤 팔까 봤지만 결국 하한가를 여러 번 칠 때도 팔지 못하더군요. 결국 팔려고 했을 때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없어서 못 팔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매도 타이밍을 잡지 못해서 목돈, 운, 정보 등의 삼합을 완벽하게 가졌지만 매도 타이밍이란 선택을 적절히 하지 못해 대박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지금까지 그때의 기억을 되새기며 한탄에 한탄을 하겠죠. 그런 사람들 은근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큰 격차로 이익을 보고 안축한에 물거품처럼 사라진 경우는 극히 드물겠지만, 만약 여유 자금이 있으시다면 금융상품 쪽으로 눈을 돌려 일부 그쪽으로 넣어두시고 일부는 주식을 조금 해보시면서 전반적인 주식 동향을 살펴보세요. 그렇게 조금씩 알아가다 보면 어느 정도쯤 감이라는 게 생기겠죠.
그때부터 주식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자격증을 따고 증권 관련 책을 봐도 소용없습니다. 뭐든 직접 경험을 해보고 터득하고 실패를 해본 다음 얻을 수 있는 게 지식이다. 주식도 처음부터 조금씩 차근차근 경험을 해가시면서 도전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너무 처음부터 큰 욕심 내지 마세요. 톡팟에서 들려주는 마이스토리 레터. 처음에는 주식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방법을 알아가면서 공부했죠. 기본적으로 책은 3권은 필수로 보셔야 합니다. 주식의 기초 이론 책과 차트 보는 책, 더 나아가서 선물 옵션 관련 책도 공부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경제신문 구독도 필수로 하셔야 하고요. 처음엔 어려운 말 많지만 매일 읽으면서 모르는 용어나 뜻 찾아보시면서 이해하고 넘어가는 버릇하시면 1년 정도 구독하시면 신문 이해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신문을 어느 정도 이해하신다면 스스로 분석하시고 예측도 하시는 습관을 기르세요. 모르는 부분은 반드시 그날 찾아서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정도는 기본으로 하셔야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참, 선물 옵션 책보다는 회계 관련 책을 읽어야겠군요. 기업의 가치 분석할 때 필요하거든요. 신문만 잘 보더라도 종목 발굴을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추천해 주는 것보다 자신 스스로가 가치주 발굴해서 투자하는 것이 실패할 확률이 가장 적다고 봅니다. 참고로 전 4년간 1년에 하나에서 4가지 종목을 해마다 발굴했었고 전부 100% 이상 수익을 냈습니다. 한마디로 주식에서 실패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작년 여름을 주식 매매 끝으로 1년 정도 쉬었죠. 그 당시 매매했던 증권들은 경이로울 정도로 수익을 자랑했었죠. 하한가 3번 맞고 매도했는데도 100% 이상 수익이 날 정도였으니까요. 제 투자 스타일은 투자기간 1년 목표 수익 100%입니다. 보통 외국인들이 사용하는 매매 스타일로 분석이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기관들은 단타의 천재입니다. 주위에서 하는 말들은 참고로만 들으시고 자신의 성향과 마인드를 갖고 주식 투자에 임하세요. 위에 공부 방법만 충실히 하시고 나면 주식과 채권, 선물 옵션, 유가, 환율, 금값 등등 여러 가지 지표의 상관관계를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저와 같은 경우 보통 24시간 중 20시간 정도를 경제 관련된 생각만 합니다. 거의 잠자는 시간만 빼고 항상 생각해보는 거죠. 여러 가지 상관관계들을 말이죠. 한 5년 넘게 해오다 보니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있더군요. 끊임없이 연구하시고 공부하셔야 합니다. 누가 가르쳐준다고 되는 것은 아니더군요. 실제로 맨투맨으로 여러 사람 가르쳐봤지만 제대로 제 성향을 따라오는 사람은 거의 없더군요. 모두의 건승을 빕니다. 톡팟에서 들려주는 마이스토리 레터. 증권 주식 전문가가 실패를 한다는 건 그건 전문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전문가란 그 분야에서 나름의 영역을 구축하고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자신이 습득한 지식이나 노하우를 이용해 사무적인 혹은 개인적인 업무를 완수해내는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연유로 증권 주식 전문가는 적어도 주식에 입문한다면 최소한 잃지 않는 사람이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죠. 어디에서 보신 실패 전문가는 아마도 전문가가 아닌 듯 싶습니다. 왜냐하면 금전의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자신의 지식이나 노하우를 100분 발휘하지 못한 실패 전문가. 엄밀히 말해서 자신의 지식만 믿고 우쭐거리는 비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가는 신도 모른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님이 말하신 운이 70, 실력이 70이라는 속설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공부를 많이 할수록 좋지만 과유불급이란 말도 있듯이 너무 지나친 이론의 맹신이 살아 움직이는 주식 시세를 쫓아가기엔 역부족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운이나 실력, 전문가, 비전문가를 논할 필요가 없겠죠. 제가 아는 한 분은 주식으로 꽤 많은 돈을 버신 분인데 그분의 투자법은 아주 독특하신 분입니다. 주식이 내리면 사고 오르면 판다는 지극히 단순하지만 아주 어려운 투자법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 IMF 때나 9.11 테러 때 주식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주식 투자자 대부분이 빨리 팔고 나오려고 할 때
그분은 조금씩 사서 모으시더군요. 저도 말렸죠. 그분 말씀이 걸작이십니다.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 아닌가? 네, 그게 진리일지 모릅니다. 남들은 겁먹고 있을 때 그분은 속된 말로 무식하면 용감해진다고 주식을 조금씩 매입하더군요. 물론 정확히 얼마 버셨는지는 모르지만 적당히 버셨다고 하니 이런 건 아니겠죠?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하시군요. 요즘 주식 안 하신답니다. 왜냐고 물어보니 주식이 계속 오르는데 어떻게 사냐고 반문하시더군요. 그리고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때를 기다린다고 하시더군요. 이해가 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식은 수많은 전문가가 활동하고 저마다 기법을 통해 새로운 수익 창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좋은 말로 훌륭한 참고 자료가 되겠지만 나쁜 뜻으로 수많은 개미 투자자를 현혹시키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자신에게 적합한 투자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식은 절대 모든 걸 걸어서는 안 되는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라는 점입니다. 돈과 명예 그리고 주위의 가족들 모두를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운으로 됐든 실력으로 됐든 조그만 수익에도 겸손해지시길 바랍니다. 주식에서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잃지 않고 즐기는 투자가 현명한 투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이번에 조금 잃었어. 한 번도 잃지 않았다더니 스스로 뛰고 본전이야. 그분에겐 본전도 손실이었던 모양입니다. 톡팟에서 들려주는 마이스토리 레터. 주식을 하기 전에는 왜 주식을 하려고 하는지부터 먼저 생각하고 주식 투자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먼저 느껴야 합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어르신들에게 물어보세요. 그 확률이 성공이 많은지 실패가 많은지 알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궁극적으로 머니 게임입니다. 다시 말해 돈이 많은 자가 돈이 적은 자보다 훨씬 이기기 쉬운 게임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소액으로 투자하는 개인, 개미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개인들이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벌기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은 손해를 보는 개인에 포함되지 않으리라 헛된 망각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머니게임이자 위험한 리스크를 안고 있는 주식 투자에 있어 개인이 승리하는 것은 쉽지 않죠. 무엇보다 내부 정보나 악재, 호재 등 정보에 있어 기관이나 외국인에 비해 느릴 수밖에 없으므로 이 불리함은 더 한층 명확해지는 거고요. 물론 행운이부터 단기간에 소액으로 큰 돈을 벌 수도 있죠. 그런데 엄청난 공부와 자기 절제, 욕심과의 싸움, 자신만의 투자 철학, 투자 기법이 없으면 그렇게 번 돈을 궁극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다 잃게 됩니다. 그만큼 피말리는 전쟁이라는 거죠. 주식 투자를 하겠다는 분에게 이런 위험성부터 말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그만큼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어봤기 때문에 알바하고 아껴서 모은 작지 않은 돈을 헛되게 날릴까 봐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려면 이런 위험성을 철저히 바탕으로 깔고 하되 말한 바대로 가상 투자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가상 투자 사이트는 검색창에서 가상 모의 투자라고 치면 몇 군데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예 쳐보니까 주식 관련 책을 서점에서 고르되 주식책의 내용은 결코 돈을 벌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알고 그저 주식 투자를 위한 기초 지식을 얻는다는 걸로 만족해야 합니다. 주식책을 같이 읽으면서 나름대로 공부를 하지 않는 한 그리고 가상 투자 후 수익을 내지 않는 한 주식시장에 무턱대고 발을 담그지 마세요. 저도 예전에 장이 좋았을 때 큰 돈을 벌어보기도 하고 그 후 욕심을 부려 돈을 빌려서까지 하다가 깡통을 차보기도 했습니다. 어느 정도 긴 시간적 여유를 두고 가상 투자를 해본 후 나름대로 투자 기법을 만들고 터득한 바가 있다면 그때 비로소 증권사에 가서 전용 계좌를 만드세요. 그리고 목표 수익을 항상 은행이자 대비 생각하시고 철저히 욕심을 줄이고 매매 일기를 쓰도록 하세요. 그리고 절대 약간의 수익을 냈다고 해서 남의 돈을 빌려서 투자하지 마시고요. 하루에 최고 30%, 100만 원 투자 시 30만 원. 그러한 30%를 이룰 수 있는 곳이 주식시장입니다. 톡팟에서 들려주는 마이스토리 레터.
내가 왜 주식에 손을 대서 이 고생을 하고 있나 뼈저리게 후회가 밀려듭니다. 벌써 4천만 원이라는 돈이 내 주머니 속에서 빠져나가고 있네요. 2006년 펀드 바람이 불 때 은행에 넣어봐야 이제도 얼마 되지 않자 펀드에 손을 대기 시작했었습니다. 그 와중에 손해도 보고 이익도 보고 거의 본전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한가한 부서로 옮기면서 주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 IMF 당시에 나름대로 손절을 하고 다시 들어가 조금 손해를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바쁜 부서로 옮기면서 그냥 묻어두자는 식으로 LG전자와 몇 개 기업에 투자했습니다. 하루하루 주가는 보지도 않고 그렇게 2년을 묻어두었는데 유럽발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손해가 나 있더군요. 그러면서 또다시 한가한 부서에 중간 관리자로 옮기면서 본격적으로 주식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에 증권통을 깔아놓고 하루에 수십 번씩 흐름을 보아가면서 이것이 구렁텅이에 빠지는 단초가 되었는가 봅니다.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는 마음에 레버리지와 몇 개 회사에 7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조금 오르다가 확 빠져서 전부 1,500만 원 가까이 손해가 나 있더군요. 그걸 보는 순간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더 빠질 것 같아 2년 동안 참아왔던 매도를 바로 해버렸습니다. 지나고 나니 투자한 회사 전부 다 그게 제일 저점에서 팔았더라고요. 손해 났던 것에 미련을 못 버리고 잘만 하면 원상복구할 수 있겠지 하는 마음에 급등주를 찾기 시작했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종목에서 800만 원의 이익을 보고 매도했으나 다른 여러 종목에서 다시 800만 원을 잃었습니다. 조금씩 투자해 봐야 얼마 못 벌겠다 싶어서 다시 이익을 본 종목에 들어갔다가 1,000만 원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떨어지더니 15% 정도 빠질 때쯤 하한가를 가버리더군요. 패닉 상태에 빠져들게 하더군요. 이때까지 2,500만 원을 잃었습니다. 정말 내가 왜 이럴까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어 차트도 연구해보고 재무지표도 살펴보고 전망이 좋다고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게임 회사에 4천만 원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바닥 후 올라오고 눌림목 확인하고 들어갔으나 조금씩 오르더니 10일째 하락입니다. 지금은 미칠 것만 같습니다. 가슴에 돌이 하나 박혀 있는 듯한 심정으로 인상은 험악해지고 담배에 찌들리며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제일 죄책감이 드는 건 가족들입니다. 늘 나를 잘 따라주며 착하고 순한 우리 와이프한테 좋아하는 거 못해주면서 돈 아껴 쓰라고만 하고 우리 애기들 맛있는 거 입고 싶은 거 안 해주면서 자신은 이렇게 쉽게 돈을 잃어버립니다. 주식 정말 어렵고 힘드네요. 원칙은 알지만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생각에 손해가 나도 손절하지 못하고 이익이 나도 욕심 때문에 팔지 못하고 꼭 손해 날 때만 뇌동매매해버리고 이것이 나의 한계인가 봅니다.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낸지라 돈에 애착이 많아 잃어버리면 본전 생각이 나고 주식만 내리면 가슴이 멍멍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기분도 우울해졌다가 마음 추스리고를 반복하니 생활도 엉망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저 같은 심정을 갖고 계신 분들 힘내시고 꼭 돈 버시고 힘들 내시길 기원합니다. 톡팟에서 들려주는 마이스토리 레터. 주식 투자를 하면서 차트 분석 책을 한 권 읽고 아 이런 게 있었구나 하고 이것만 알면 금방 주식 투자도 부자 될 거야 같은 생각에 얼마나 희망이 부풀었는지 모릅니다. 이동평균선 거래량 스토캐스틱, MACD, DMI, OBV, VR, PNF, CCI, 볼린저 밴드, 일목균형표 온갖 지표를 갖다가 비교 분석하느라 밤이 새는지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전 그래도 실전 투자를 합니다. 그까짓 거 차트를 분석해서 투자해서 주식 투자 성공할 것 같았으면 대한민국 개미는 이미 다 부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차트도 없으면 수영도 못하면서 바다에 뛰어드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잘 맞지 않아도 차트 분석은 기본이고 지나간 재무제표라도 알고 투자에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배가 침몰했을 때 구조 요청이라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진정한 고수는 주식 차트가 맞지 않는다, 후행성이다, 이런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내일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 예상도 하지 않습니다. 내리면 내리는 대로, 오르면 오르는 대로 그냥 내가 매수해서 올라가면 적당히 욕심 채우고 나옵니다. 매도 후 오르면 어떻게 할까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떨어져도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떨어지면 더욱 싼 값에 더 많은 물량을 살 수 있어서 좋습니다. 욕심껏 매수하지 못하는데 상한가 같다고 배 아파하지도 않습니다. 아직도 수많은 주식이 싸게 거래되고 있으니 새로운 주식을 매수하면 되는 것입니다. 수명이 길다 하기로 유명한 거북이는 위에 70%만 채운다고 합니다. 하수의 주식이란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게 주식입니다. 하지만 고수의 주식은 아직도 나는 배가 고프다입니다. 주식을 거북이처럼 조금씩 70%만 채우고 나머지 30%는 비워둡니다. 이유가 뭘까요? 제 생각에는 많이 채우면 채울수록 위장이 움직이지 않아 소화불량에 걸릴까봐 조금씩 먹고 느리게 움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식을 처음 매수할 때는 거북이 걸음으로 가듯이 소리 없이 조용히 조금씩 매수하고 매도할 때는 토끼처럼 빠르게 매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톡팟에서 들려주는 마이스토리 레터. 저에게는 주식의 스승님이자 인생의 스승님이 계십니다. 사석에서는 형님으로 부르는 그분은 7년 전 뇌경색 판정을 받고 삼낭진의 산속으로 들어간 후 지난 11월에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제가 처음 형을 만난 것은 2004년 봄이었습니다. 형님은 스폰서를 모아서 사모펀드를 조성해서 운영했고 전 그 사무실에 고향 친구의 소개로 취직하면서 인연을 맺었습니다. 사무실에는 형님과 다른 직원 한 명이 있었고 형님과 다른 직원은 유명한 대학을 나와서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와 펀드 매니저 출신의 엘리트였습니다. 저는 대학은커녕 공고를 졸업하고 공장에서 작업복에 기름 묻혀가며 용접을 하던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공돌이였습니다. 이런 저를 뽑아준 것이 의아했지만 제가 하는 일은 남들보다 30분 먼저 출근해서 사무실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사무실에 손님들 오면 커피 타고 잔심부름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모든 트레이딩과 손님 접대는 형님과 다른 직원이 했고 전 할 일이 없으면 그냥 컴퓨터로 바둑 두는 게 일과였습니다. 월급은 교통비에 담배 사면 한 달에 남는 돈이 100만 원도 안 되었지만 주식을 배울 수 있다는 기대감에 출근하였는데 2달 가까이 되어도 하는 일은 변함없이 청소와 커피 타고 잔심부름하는 정도였습니다. 속으로 많이 생각했습니다. 여길 그만두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여직원이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에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여의 시간이 더 흐른 뒤에 어느 날 형님이 처음으로 저에게 일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상장사 찾아가서 주식 담당자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고 회사 현장 분위기를 파악하라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공고 출신의 공장에서 일을 했기에 현장 한 번 보면 대충 분위기 정도는 알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제게 주어진 업무는 기업 탐방이었습니다. 처음엔 기업에 찾아가서도 떨려서 말도 제대로 못했지만 횟수가 지날수록 자연스럽게 하나도 떨리지 않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형님이 말했습니다. 기업 탐방에서 중요한 것은 회사의 비전이 무엇이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는지 그리고 현재의 업종과 대표이사의 최종 학력 전공과의 관계, 대표이사가 엔지니어 계통 출신인지 아니면 경영 계통의 출신인지 제가 알아야 할 것들을 말해주었습니다. 지방에 멀리 있는 기업들은 몰아서 며칠씩 출장으로 몰아서 다녀오곤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업에서 공장 이전이나 신축하면 미리 가서 공장의 규모나 완공 시점 등을 파악하는 일도 하면서 저의 주식 임무는 이렇게 밑바닥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머리가 나빠서 공부도 잘하지 못한 제 자신을 잘 압니다. 평생 기름밥 먹으며
공장에서 일하다 산재 사고로 불구가 되거나 죽는 악몽을 많이 꾸었습니다. 이런 저에게 다른 꿈을 꿀 수 있게 해준 형님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러나 행복했던 시간들도 얼마 지나지 않아 형님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형님이 저를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식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란다. 마음으로 하는 거야. 넌 주식하기에 좋은 자질을 가졌다고 하면서 건강이 더 나빠지기 전에 저를 제자로 키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형님을 사부님으로 모셨습니다. 사부님께서는 그동안 해오던 사모펀드는 모두 다른 직원에게 위임하고 저에게 주식 트레이딩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전 열심히 배웠습니다. 머리는 나빴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가르치시는 형님께 보답하고자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렇게 트레이딩의 기법을 모두 배울 중 형님의 건강이 더욱 심해져서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형님은 형님의 고교 선배님이 도기 작품 활동하시는 삼당전의 도기 가마터 근처에 집을 짓고 요양하러 내려가셨습니다. 사무실은 다른 직원이 모든 업무를 맡아 진행했고 저는 보조 업무를 했습니다. 다행히 펀드 수익률이 좋아서 사무실 운영은 잘 되었고 저는 점점 실력을 갈고 닦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활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참혹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무실의 모든 업무를 진행하던 분이 저녁에 집 앞 횡단보도를 건너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 참담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제가 사무실의 모든 상황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우선 펀드 추주님들을 사무실로 모두 모이게 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제가 트레이딩을 할 수 없으니 펀드 계약은 해지하고 이 시점에서 모든 주식은 정리하고 사무실은 폐지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사무실 정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사무실 정리하고 남은 돈은 전부 형님께 말씀드리고 죽은 분의 유족께 드렸습니다. 이제 혼자 남았습니다. 저 혼자 수중에 있는 50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트레이딩을 해서 생활비를 쓰면서 수익을 내기는 힘들기에 다시 공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에 2번씩은 형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형님을 만나면 형님은 항상 저에게 용기를 주면서 주식하기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형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나 공포를 느끼지만 공포의 강도는 다 다르게 느낀다고. 몇십 미터 높이의 번지 점프대에서 뛰어내릴 때 공포가 극심한 사람은 못 뛰어내리듯 만약 눈을 가리고 차량이 질주하는 8자선 도로를 건넌다면 공포가 극심하지만 그것을 느끼는 사람은 다 제각각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공부도 재능이 있어야 잘하듯 공포를 이기는 힘도 재능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나 주식을 사면 떨어집니다. 여기서 공포를 느끼는 수준의 손실은 제각각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그 손실을 유지한 채 얼마 정도의 기간을 버틸 수 있는지도 중요하죠. 공포의 깊이와 강도는 모든 사람들의 제각각입니다. 형님이 죽은 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형님의 유일한 제자는 저밖에 없는데 제가 주식을 해서 형님의 뒤를 이어야 된다는 생각에 고민을 하다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와이프한테 고백했고 직장 그만두고 그동안 모아놓은 약간의 돈으로 주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비록 제가 주식을 배웠다지만 그것은 6년도 더 지난 일이고 이미 주식 환경이 많이 바뀌었을 텐데 하는 걱정도 있었지만 이것이 저의 운명이라면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형님이 저를 가르치면서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주식으로 1년에 원금을 복리로 10배 이상 수익을 내지 못하면 그 돈은 내 돈이 아니니 바로 주식 접으라고. 전 1년만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길이 아니라면 다시 공장에서 용접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형님이 항상 저를 응원하리라 믿으며 오늘도 상장 주식 전 종목을 세부 내역별로 나누며 파악하고 있습니다. 형님, 저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감사했습니다.